윈스턴이 전체주의를 폭로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백성현 씨와 같이 읽어볼 책은 지난번에 멋진 신세계에 이어 오늘은 조지 오웰의 1984 함께 하겠습니다. 네, 1984 멋진 신세계 하면 그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이잖아요. 네. 네, 이 두 책을 엮어서 책을 쓰신 게 있으시죠?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길들여진 미래라는 책이고요. 네. 멋진 신세계와 1984를 함께 이제 묶어서 풀어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책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물론 멋진 신세계와 네. 1984는 둘 다 전체주의 어떤 국가의 형태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멋진 신세계는 문명인을 다루는 방식이 쾌락과 욕망이었다고 하면 네. 1984는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사람을 어떤 길들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죠. 그게 이제 작가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헉슬리의 삶과 조지 오웰의 삶은 이제 극도로 대비가 되는 삶을 살았는데, 조지 오웰은 아무래도 전체주의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학교 생활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버마에서의 어떤 식민 경찰, 그리고 뭐 방문 생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런던과 파리에서 이제 빈민 체험을 통해 가지고 네.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었죠. 아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에세이와 소설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 적나라해서, 그죠? 예. 예, 삶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저도 1984를 읽는데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네.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네. 그 마지막 부분에 다다를수록 이게 이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삶 자체가. 그러면 이제 헉슬리 삶은 좀 어땠어요? 헉슬리는 그 조지 오웰의 삶과 정반대의 삶이었죠. 헉슬리는 귀족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살았고 교육자 집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 자유분방했던 부분도 있죠. 그에 반면에 이제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빈곤한 삶을 좀 살았다고 봐야죠. 네. 그 속에서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경험들을 많이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지 오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 조지 오웰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집안에서는 명석한 두뇌를 좀 가졌던 모양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국의 그 명문 학교였던 이튼 스쿨에 보냈죠. 네. 거기서 그 바로 이제 올더스 헉슬리와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 작품 1984를 보면은 아무래도 헉슬리의 영향이 없지는 않다 생각이 좀 듭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책 분량만으로 보면은 꽤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꽤 읽기가 수월했던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적나라해요. 네. 네. 뭐 1984로 제가 독서 모임 때 발제도 하고 좀 애를 먹었던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아마 독자들 중에도 조지 오웰의 소설 하면은 동물농장과 1984를 모두 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두 소설은 안 읽었지만 읽은 것 같은 착각. 소설로, 그렇죠. 착각이죠. 네.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1984에서 이제 빅브라더라는 어떤 개념이 현재 우리 널리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감시, 감찰, 뭐 통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기사에서 이제 언급하는 단어가
빅브라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한 것도 같습니다. 네, 지금 CCTV와 빅브라더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그렇죠? From the devastation wrought by the atomic raids of 1965, three great police states rose to divide the world: Oceania, Eurasia, and East Asia. Atomic weapons were abolished, but not war itself. For only by maintaining the strain and tension of continual conflict could the ruling parties enforce absolute power. London, with its bomb-proof ministries, became capital of Airstrip 1, a province of Oceania. (1984)에 나오는 세계는 세 개의 국가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이스트아시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 세 국가 사이에 서로 냉전과 열전이 반복되다가도 때론 동맹관계로도 이어지기도 하죠. 이야기의 배경은 오세아니아의 런던입니다. 특히 오세아니아는 소위 영사라고 하는 영국 사회주의라고 하는 혁명을 주도했던 당이 독재 집권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런던에는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4개의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진리성, 평화성, 사랑성, 풍부성이 그것이죠. 영국 사회주의 슬로건은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모순이 가득한 세계죠. 시내 곳곳 여기저기에 똑같은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엔 노려보는 듯한 얼굴의 초상이 그려져 있죠. 그 포스터 하단에는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텔레스크린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CCTV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집안에도 텔레스크린이 붙어 있어 그들의 일상 모두를 감시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엔 당의 비밀 요원들이 배치되는데 누가 그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상 경찰로도 불리죠. 의심이 되는 행동은 늘 요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이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각지대란 없어 보입니다. 윈스턴은 중간 계급으로 당의 공무원에 속하죠. 그는 진리성에서 과거의 기록물을 수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를 조작하는 일이죠. 그는 이 거짓 행위에 환멸을 느껴서였을까요? 당이 금지하는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죠. 윈스턴은 일기장을 구입해서 일기를 씁니다. 그의 글은 정부를 향한 저항의 성격을 띠죠. 어느 날 윈스턴은 직장 내 다른 부서 여성 동료 줄리아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게 되죠. 당국은 연애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윈스턴은 오랜만에 찾아온 늦은 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정부에 대한 반감, 즉 반혁명에도 크게 공감하기도 하죠. 사내에 있는 반혁명 세력과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상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자가 비밀 요원이었던 것이죠. 그들 둘은 사랑성으로 끌려가게 되죠. 사랑성은 고문과 강제적 교화가 자행되는 곳입니다. 윈스턴은 갖은 고문과 교화로 인해 다시 당에 충성할 것을 다짐했지만 줄리아를 향한 사랑만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마저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줄리아도 역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석방되고 다시 당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부여받고 다시 일상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연히 서로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반혁명을 꿈꿨던 자들의 말로처럼 당의 암살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1984 배경이 되는 곳이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예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과거에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날 특히 이 전체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은 철저하게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개념이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 하나 더 들자면은 예전에 이제 소련의 스탈린 볼셰비키의 어떤 혁명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전체주의 양상은 198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탄압하는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체주의는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그렇듯이 국가적인 혼란을 틈타서 전체주의는 우리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어떤 상황 속에 있잖아요. 네. 위정자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강요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강요를 했죠. 예, 그렇죠. 한때는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속된 학교나 직장에서 특정한 이념이 어떤 개인보다 우선될 때 전체주의 사상은 얼마든지 조직이나 사회 속에 스며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치가 발현했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무너져가는 독일 사회를 그 나치가 나타나서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제 그쪽으로 달려갔지 않았나.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이제 두 눈을 좀 부릅뜨고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네. 주인공 윈스턴이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전체주의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사실 생각이 다양하면 하나로 모으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전체주의란 생각이 하나된 상태, 또 생각이 지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선 다른 생각이라 하면 정부와 반대되는 생각이 되겠죠. 다양한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서 언어를 통제하잖아요. 언어를 단순화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굿의 반대말이 bad가 아닌 ungoo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형용사들을 이제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부분은? 구어와 이제 신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구어는 다양한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한다면 신어는 단순화된 이제 언어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어가 가지는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어는 아무래도 다양한 어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학으로서 쓰여지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사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신어는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마저도 우리의 삶마저도 어떤 규정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한국인의 다이나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이제 형용사의 다이나믹이 원인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제 언어의 다양성은 사고의 다양성, 그다음 활동의 다양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 지점을 이 조지 오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청사로 네 성이 나와요. 윈스턴은 진리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진리를 맡고 있는 곳이 진리성인데 실제로는 진리와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나머지 평화성, 사랑성, 풍부성
이런 관료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984는 모순투성이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진리성, 평화성, 사랑성, 풍부성 역시 이름 그대로 우리가 듣는다면은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네. 진리는 마치 사실과 진실을 다루는 곳인 것 같고요. 평화성은 어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곳일 것 같고, 사랑성은 어떻게 보면 뭐 출산 정책과 좀 연관돼 있을 것 같고, 풍부성은 어떤 풍부하게 어떤 배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목격할 수 있죠.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이중사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이런 어떤 모순된 현실이 지금의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윈스턴이 군부했던 어떤 진리성을 다시 얘기해 보면, 사실과 진실을 다루어야 하는 곳일 텐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역사를 조작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이제 낳는다고 하죠. 거짓을 덮기 위해 또 거짓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역시 늘 우리가 하는 얘기, 모두가 잘 될 거야. 부자 되세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구호들을 외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런 현실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희망 고문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현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이제 슬로건을 보면은 이제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그리고 무지는 힘.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화롭게만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곧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렇죠. 작은 다툼과 고뇌와 끊임없는 분쟁들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로 평화도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전쟁 시에 평화로운 지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치안율이 높잖아요. 그게 이제 북한하고 대치 중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치안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자유는 예속을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좀 안정감을 좀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직장이나 어떤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만원경까지 네. 또 어디 소속이 되어야지 좀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정을 느끼고 좀 자유로움을 좀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역시 모르는 게 편한 세상이기도 하고요. 오늘 나는 나를 감시하는 눈을 감시합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